안녕하세요. 네, 용산 유파인의 신준혁 고등팀장. 정민지 T입니다. 네, 안녕.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공부를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지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같이 민지쌤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컨셉 자체가 천재 1호로 잡았는데 이 천재 1호의 말뜻이 사자성어 뜻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학을 뜻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희가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로는 여름학기 1학년으로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과 특강은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이제 첫 여름방학은 2학기 내신하고 선행 과목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디 쪽에 무게를 둬야 되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일단은 2학기 내신이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고등학교 3년 과정의 뼈대와 뿌리가 되는 단원이라 뭐 1학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 2학기 수학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학년 거를 아무리 잘 봐봤자 결국 뭐 포장지만 배우는 거지 내용물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학기 내신에 지금은 힘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엔 이제 학생들은 뭐 열심히 하겠다 말로는 바뀐다 하겠지만 결국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감시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썸머 윈터 캠프 결과가 결코 좋은 적이 없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어, 다른 예를 들어 썸머나 뭐 윈터를 간다고 중간에 이제 학원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흐름이 끊기게 돼요. 뭐 공부에 있어서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만약에 뭐 썸머를 간다고 한 3주 정도 가버리게 되면 그 앞뒤로 일주일 정도가 또 비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내신하고 관련돼서 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저희는 이제 막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쪽 썸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1학년 2학기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썸머나 윈터는 별로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수시도 정시도 결국에는 1학년 과목에 대해서 내신 대비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수능이라는 것도 내신을 빡빡하게 돌린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수능을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법에 관련돼서는 이제 민지쌤이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네.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주제는 세 개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이랑 그 다음에 수학 공부는 도대체 비중을 얼마나 차지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행은 많이 하는 게 좋냐, 혹은 또 뭐 대수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아서 일단 크게 세 개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학기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공수 1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공수 2랑 공수 1을 이어지는 단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수 1에서 저희가 배우는 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수학의 구구단 같은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념이 연결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학습한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앞단원의 내용이 이렇게 개념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늦지 않다 결론은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그 연결고리만 공부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결국에는 저희가 전제로 두고 있는 게 뭐 사실 얕게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쵸.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1학기 때 뭐 나는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2학기 뭐 사실 뭐 난 이제 수학 포기할래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쵸.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네, 있고 네. 사실 그래도 아까 민지쌤 말씀하신 것처럼 보부당 같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필요는 하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연결은 좀 적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죠? 충분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다 해주지 않으면은 2학년 과정 결국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함수와 집합, 도형 전부 다 너무 중요한 단원들이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수학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제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냐는 질문은 아이들이 사실 몇 시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의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고 아이들이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학습 시간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질적인 부분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다. 즉, 습득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저희가 사실 쉬운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심화 문제까지 그리고 그렇죠. 심화 유형까지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학습을 하려면은 개념이랑 기본적인 유형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방학 때 반드시 다 끝내놔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왜냐면 학생들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잊고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당연히 까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지금 여기 적혀 있다시피 배우는 건 매일매일 배우는데 그 복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민지 씨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라가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네. 해놔야 된다.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선행은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선행을 많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뭐 저희 생각은 선행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공수2 개념을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가 계속 이대로 가면은 2학년 때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좀 선행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2학년이 편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1학년 수학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선행을 진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학습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학 학습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개념이 빠진 부분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중간에 빈 5개념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학습 자체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무리한 선행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여름방학도 짧잖아요.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현행을 먼저 잡고 난 후에 이제 선행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나는 지금 공수2를 많이 했고 개념이랑 유형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은 선행을 대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해서 대수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선행보다는 현행에 맞춰서 학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대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띄워놓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제 뭐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 결국에는 뭐 사실 뭐 어머님도 아시고 학생도 알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이잖아요. 뭐 이제 뭐 길어봤자 4주, 뭐 그쵸. 내지는 5주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 성적이 방학 때 올라간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험이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방학 때 개념이랑 유형 정리를 해놔야 저희가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학습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에 방학 때 잠깐 쉬고 뭐 다시 내신할 때 열심히 한다? 그것은 이제 중간에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적은 방학 때 끌어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더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방학이 결국에는 그 학기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습을 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민지쌤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공부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결국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자기 힘으로 푸는데 그러려면 사실 혼자 앉아서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수업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익히는 거,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 익히는 것이 결국 자습이고 그러려면은 상대적으로 자습할 시간이 많은 방학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방학 때 뭐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책으로 많이 막 풀기보다는 이렇게 책 한 권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어떤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키워드로 가지고 온 거죠. 네, 여기 혹시 뭐 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네. 네. 같은 생각이라. 네. 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익히는 시간 필요하다.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네, 거죠. 네네네. 계획을 세워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는 짧다. 추석 연휴다. 이게 이제 얼추 이게 추석 연휴하고 기말고사 중간 기말 짧다. 이거는 좀 연관된 얘기일 것 네네네. 같고요. 그다음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계획을 뭐 앞서 맨 처음에 위에 있는 건 저희가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라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제가 이제 방학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을 세워라는 디테일하게 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또 세우기도 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학을 책을 뭐 3권을 풀고 국어는 뭐 몇 회독을 하고 막 너무 계획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딱 4주가 여름방학이 4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길어봤자 5주인데 어차피 그걸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을 세워라 인 거라고 이제 써 있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맞는 속도 그리고 양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세우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작성을 해뒀고 혹시 뭐 팀장님 생각은? 네. 네. 그 계획을 세우라는 사실 이건 또 사람 스타일이긴 한데 또 제가 세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이제 들어가는 특강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기말 사이가 짧다. 이게 이제 어떤 또 말이냐면은 추석이 10월 한 10일경에 약 한 5, 6일 정도의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특정 학교는 그 추석 전에 중간을 보고요. 특정 학교는 추석 이후에 중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 사이에 중간고사 기간이 약 한 달이나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사실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중간고사가 거의를 대비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중간이 늦어지는 만큼 또 기말과의 간격이 굉장히 짧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평상시보다도 더 변칙적인 경우가 지금 올해이기 때문에 뭐 사실 원래 통상적으로 중간과 기말은 짧지만 올해는 좀 더 좀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그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탄탄하게 지금 방학부터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 라고 하면 사실 뭐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뭐 1시간 앉아 있는다고 사실 뭐 1시간 앉아 있을 때 10분 정도 하고 50분 딴짓하면 사실 10분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순수 공부 시간
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뭐 저도 실제로 학창 시절에 도움을 받았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제 스탑워치로 내가 딱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에도 조금 목표를 두고, 어쨌든 그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늘려나가는 거 목표를 좀 구체화시켜서 하면은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좀 메타인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로 학생들도 본인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2시간 앉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체크해보면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뭐 한 20분 이렇게 나오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들이 꼭 여름방학 때 자습 많이 하면서 늘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는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중요한 여름방학을 공부를 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정규 수업은 그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벌써 한 1, 2회 학교마다 상이한데 한두 번 정도 수업이 진행된 상태고, 그래서 수학이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뭐 실제로 오늘도 안 온 학생이 있었죠. 네. 네, 시험 끝났다고 안 오고 이런 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참석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수업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들인데요. 일정을 보시면 실제로 방학과 방학은 약 한 4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학교들은 보시면은 개학과 동시에 거의 한 달 뒤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용산과 성신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또 중간 기말이 짧은 상태이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간 기말이 약 한 거의 2달 반, 3달 가까이가 또 돼버리고, 거의 이렇게 변칙적이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많이 해놓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현행도 해야 되고 선행도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1학년 2학기 것이 어느 정도 나는 같이 할 수 있고 잘 돼 있고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봐놔야겠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용산 유파이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학마다 하고 있는 그 자습 프로그램이 썸머스쿨입니다. 네. 물론 겨울에는 윈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3주간 진행이 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학원에 매일 나와서 이렇게 자습 관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매일 와가지고 자습하면서 꼭 수학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습하면서 이제 조교 스님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 졸업생들 중에 좀 대학을 잘 간 친구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조교 선생님으로 모시고 학생들의 질문을 웬만하면 다 받아줄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받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각한다거나 늦는다, 뭐 빠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까지 가는 이런 관리를 하는 그 자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썸머스쿨, 이게 이제 곧 열심스쿨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터닝포인트 특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썸머스쿨 일단 타임테이블 한번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매일매일 일단 간단한 시험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오답노트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10시부터 4시까지는 개인 자습이라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도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뭐 한두 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정도는 특강 과제 및 오답노트 작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강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정규 수업이 있겠죠. 이런 과제들을 좀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오답노트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답노트도 작성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인지시켜서 시키겠다, 이런 차원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개인 플랜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이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자 이런 취지고 5시 이후에는 4시 이후에는 이제 그날이 만약에 정규 수업이 있는 날이다 하면 좀 쉬었다가 수업 들으러 가면 되고 없으면은 이제 귀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월 10일 목요일에 사실 내일이죠. 저희가 이제 이걸 찍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인데요.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만약에 이 영상이 그 7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업로드가 돼도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신청 안내 문자를 사실 몇 번이나 발송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공부에 의지가 있고 하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들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신청을 못해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습을 하는 무엇인가를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작년도에 실시했던 그 플래너들 저희가 관리를 학생들을 또 관리해주고 스케줄도 짜주거든요. 그 짜줄 때 했던 그 양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터닝포인트 특강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이건 어떤 특강이냐?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건 딱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회차를 생각을 해본 제가 진행되는 걸 세워 보니까 14번 총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특강은 사실 그 수업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열심 스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부터 12시 반까지는 테스트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월, 화, 목, 금, 수요일을 빼고 주 4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2학기 내용만을 주로 합니다. 함수와 명제. 저희가, 민지쌤도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아무리 여름방학에 열심히 수업을 해도 사실 2학기 뒷부분은 좀 다루기가 깊이 있게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왜냐면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봐주기는 좀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파트를 따로 시간을 빼서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과 중간은 너무나 짧고 또 이게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빼줘서 공부를 해야 꼭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흔히 말하는 제 목표는 이거예요. 사실 사실 딱 처음 그 단원을 배울 때의 학생들의 성취도와 시험을 보기 한 1, 2주 전에 이제 한창 꼭풀 같은 것이 네. 진행될 때의 성취도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로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뭐 학생 개인적인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특강을 통해서 여름방학 동안 이 학생들이 뭐 당장 꼭풀을 볼 수 있는 수준에 일단 도달시키자. 어느 정도.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개념 노트를 정리하면서 잘 이해했는가를 이거는 제가 옆에서 직접 다 봐주면서 스케줄도 짜고 계획도 짜고 그다음 자습 감독까지 하고 클리닉도 하고 뭐 이런 매일매일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저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그런 어떻게 이열치열 이런 느낌의 특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자습과 이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루틴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분명히 이 한 달 동안 이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은 반드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수업 시간에 1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의지와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자꾸 비겁하게 막 나는 안 돼, 나는 좀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스케줄상 무리가 없다면은 꼭 해서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특강이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 이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업과 클리닉 그리고 자습 을 같이 하는, 그리고 계획까지 어떻게 세우고 계획을 제가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간 계획을 꼭 먼저 세우게 합니다. 주간 계획에서 이제 주간 계획을 하면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이제 그 사진이 있으니까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진행됐던 그 저희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를 세우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시중의 플래너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내일 공부해야 될 거를 뭐 오늘 쓴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해야 될 걸 오늘 쓴다든지, 내일 할 걸 오늘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벼락치기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저는 주간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들을 뭐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앉아서 차분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뭐 다른 과목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한 70%, 80%만 세우라 그래요. 아까 민지쌤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사실 다 못하기 때문에 100%, 그럼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되는 양에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이기 때문에 막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한 80%만 채워서 일단 한 주를 해보고 평가를 스스로 해보고, 잘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세모, 못하면 X, 좀 못하면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월화수목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와 X들만 모아서 주말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쯤 됐을 때 그게 다 됐으면 그때 쉬고 한 몇 시간 정도 쉬는 거죠. 근데 이게 괴롭지만 사실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면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봐주고 이렇게 사인도 제가 하고 뭐 그런 특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좀 벌써부터 힘든데요, 저도. 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학원 그 구독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조진호 부원장님이시고요. 작년에는 조진호 부원장님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과목 더 특강에 대해서 이제 민지 쌤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들었던 이제 그 특강을 못 듣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있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월화목금이다 보니까 타과목 다른 학원에 있는 타과목 특강이랑 시간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듣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월금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진도 나가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네.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가 사실은 되게 기간이 짧은 친구들도 있고 긴 친구들도 있는데, 짧은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짧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때는 개념이랑 유형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해당 부분도 진도를 같이 나가고자 깔아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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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 진도 캠프,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 캠프와 진도 특강, 그리고 이것들은 진짜 웬만하면은 꼭 들어야 되는 정말로 필수적인 특강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2학기 뒷부분을 위주로 캠프는 특강 플러스 관리, 이거는 특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뒷부분을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제 특강이 이렇게 대수의 지로3 수열 특강. 자, 이건 어떤 특강인가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행 특강이죠. 대상은 아까 앞서 계속 저희가 강조 많이 했었지만, 대상은 이제 현행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된 친구들, 대충 말고요. 잘 된 친구들, 개념이랑 유형을 이미 다 제대로 해놨고,
그래서 여러 번 본 친구들은 지금 사실 선행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이제 대수특강, 즉 선행특강을 깔아둔 것이고요. 방학이 이제 4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대수라는 그 과목을 전체 다 진행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눴어요. 네, 크게 대수가 3단원인데 앞에 있는 2단원은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인데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개념 플러스 응용 하는 이제 그 특강을 이제 지로3 저희가 개념 응용 특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이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수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두 강자들이 다 성격은 비슷해요. 선행 특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인 만큼 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그런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1학년 2학기 것과 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것과 그 수원 관련된 수원은 지금이고요. 네. 대수의 지로 3과 수열 이거 관련된 특강이 2학년 선행 과정으로 이제 깔리게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들을 때 꼭 그 현재 1학년 2학기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아는지 상담하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듣고 싶다고 다 듣고 뭐 이런 특강은 아니고 네. 네, 꼭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으면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꼭 선생님한테 꼭 한번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챌린지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 가지고 기본 저희가 정규 수업에 하고 있는 교재 이외에 한 번 더 선정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취도에 맞게끔 문제지를 선정하고요. 연습장에 풀고 오답문항 풀고 그것들을 이제 그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 팀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원장님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지 같이 이렇게 또 확인하고 포상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담임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클리닉 포스트잇 원정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나 과제에서 막히는 부분을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클리닉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강이고요. 역시 무료이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이 두 가지 다 처음에 막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학생들이 안 하는 경우가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기왕할 거면은 무단 불참하면 또 페널티 뭐 이렇게 같이 정해가지고 페널티도 이렇게 하고 잘하면 포상도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또 그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7월 말과 8월 중순에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닌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2학기 그 반배치고사의 그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네. 사실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닌모의고사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중간에 잘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결국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결국 이 시험들을 통해서 또 오답 열심히 하고 하면은 결국 학교 시험은 잘 볼 것이다. 선생님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모습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는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